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요즘 장이 많이 폭락해서 힘드시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폭락장은 흔히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락을 외치고 주식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은 ETF 분석 방법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건 조만간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폭락장에서 꼭 사야 할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번 S&P 지수를 추정하는 VOO, 2번 클라우드 ETF SKYY, 3번 부동산 관련 ETF VNNQ, 4번 WTI 관련 USO, 5번 달러 인덱스 관련 UUP, 6번 미국 장기국채 TLT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ETF가 곧 급등할 거니 몰빵해서 부자 되소요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필수로 관찰해야 하는 ETF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ETF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옵저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한 주씩 매수하세요. 각 ETF 설명은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증시는 곧 급등할 거니 몰빵해서 부자 되소요가 아닙니다. 아직은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누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낙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몰빵하거나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위험한 상태이긴 하나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1998년, 2008년 금융사태와 비교하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이 떨어진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기레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튜버들은 그런 기사를 보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존 버 윌리엄스의 투자가치 이론을 보면 PV, Present Value는 캐시플로우를 할인해서 더한 공식입니다.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캐시플로우, 이익을 할인한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이 공식에 따르면 주식이 오르는 두 가지 요인은 경기가 좋거나 금리가 낮거나입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면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레기와 유튜버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이들이 경제 공부를 일은 하는지 의문이네요. 주가를 내리려고 금리를 내렸을까요? 미국 연준 페드는 단 한 번도 주가를 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건데 금리가 내려갔다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겁니다. 금리를 내려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겁니다. 미국은 늘 위기가 오면 금리를 마이너스 5%까지 내렸습니다. 구글에서 프레드를 치시고 맨 위에 나오는 이름을 클릭합니다. 퍼퓰러 시리즈를 클릭, 세 번째 정책금리를 클릭, 여기서 에딧 그래프를 클릭, 에드라인을 클릭하고 S&P 500을 입력합니다. 포맷에서 스케일을 맞추고 같은 방식으로 나스닥도 입력합니다. 색상은 정책금리는 녹색, S&P 500은 빨간색, 나스닥은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적당한 기간을 지정합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와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도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마이너스 5%까지 내린 겁니다.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당연히 올랐고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주식시장이 연준을 이긴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더 미친 듯이 내리면 연준은 마이너스 5%까지 금리를 내릴 겁니다. 만약 미국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고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 현금 보유하시다가 맘 놓고 위에 ETF에 몰빵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될 상황이나 풋옵션에 몰빵을 할 때가 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하세요.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와 자꾸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알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가 오면 연준은 상당히 바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전 세계 금융 관련 제일 파워가 센 사람은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입니다. 이분이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10만 유튜버, 경제기자, 애널리스트보다 이분 말을 믿습니다.
구글에서 FRB를 입력하시고 맨 위에 나오는 이름을 클릭합니다. 머니터리 팔러시를 클릭하세요. 그럼 바로 아래 최근에 금리를 내린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준의 입장은 미국은 여전히 강하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리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경기가 나쁘다거나 금융위기가 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금융위기가 오면 연준이 바빠진다고 했죠?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Monetary Policy에서 Transcript and Other Historical Materials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뷰 어쩌고저쩌고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2007년도를 클릭하시고 쭉 내리다 보면 2007년 8월 10일에 컨퍼런스 콜을 하기 시작합니다. 8월 16일에 또 하죠. 그리고 12월 6일에 또 합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 급하게 전화로 긴급하게 회의하는 게 컨퍼런스 콜입니다. 일단 2007년 8월 10일 내용부터 보면 돈이 안 들어와서 신용시장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지금 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7일 긴급회의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이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자료를 보면 경기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 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이죠. FRB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는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긴급회의도 안 하고요. 그런데 만약 FRB에서 긴급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심각하게 말하면 저희는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유명한 파워블로거, 유튜버, 경제 전문가의 말을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끝판왕 말을 들으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 유튜브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끝판왕인 제롬 파월 말을 믿으세요. 그럼 꼭 미국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어도 크게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10년치 글로벌 주가지수 시작 포인트를 1000으로 설정하고 각 나라별 주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항상 꼴찌였습니다. 성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말이죠. 이래도 한국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